겨울바다와 하늘을 멋지게 수놓는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해남 고처남은 겨울바다의 진객이라 불리는 철새들로 가득합니다. 드넓은 갈대밭이 안식처가 되고 다양한 생물을 키워내는 갯벌 덕분에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네, 보안관님. 보안관은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저기 보이는 철새가 어떤 새들이에요? 저거는 일종의 이제 겨울 철새인데 네. 노락쟁이, 검둥이, 원앙, 뭐 우와. 청둥오리, 쥐오리 여러 가지 한 16종인가 돼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많아요. 많군요. 네. 이 철새를 잘 보려면 언제 와야 좋나요? 철새를 잘 보려면 네. 11월 중순 넘어서 이제 오시면 돼요. 얘네들이 11월 초순부터 예. 일찍 오는 거는 10월 말경에 오고요.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가창오리의 98%가 날아들던 고처남. 하지만 무분별한 조업과 새들을 위협하는 인간들의 욕심들이 철새들을 위협했고 몇 해 전부터는 이곳을 찾는 가창오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고처남을 찾는 철새들은 야행성으로 경계심이 가장 예민한 조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철새들이 근처 영암으로 서식지를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철새들이 깊숙이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연과 철새들이 그리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오래도록 만나고 싶다면 우리의 이기심보다는 자연을 더욱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겨울 숭어 앉은 자리는 뻘만 훔쳐 먹어도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계절 철 따라 잡히는 숭어지만 이맘때가 가장 쫄깃하고 고소해서요. 겨울 숭어 맛을 으뜸으로 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전남 영광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숭어와 함께 바다 사람들의 분주한 날들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을 뚫고 오늘도 숭어잡이에 나서는 특별한 바다 농사꾼을 만나보시죠. 끝이 보이지 않는 너른 바다는 언제나 풍요의 길을 열어줍니다. 한평생 든든한 삶의 미천이 된 바다에서 묵묵히 희망의 그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 황금 숭어와 함께하는 짭짤하고도 달콤한 인생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전남 영광에 자리한 옥실리 앞바다. 아침 해가 뜨기 바쁘게 부지런한 어부들이 바다를 깨웁니다. 바다가 일터이자 삶의 전부인 사람. 오늘도 종국 씨는 배 한 척에 풍어의 꿈을 싣고 아침바다로 길을 나섭니다. 숭어가 많이 잡히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어요. 근데 안 잡히면은 일이 한 10배 힘들다 해야 될까요?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그저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면 아낌없이 넉넉히 내어주는 곳. 사계절 장어, 돌개, 꽃게 등 다양한 바닷고기로 넘쳐나는 황금어장이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귀한 녀석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운 센 숭어들입니다. 숭어가 힘이 참 좋아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좋고 요즘 시대에 뭐 곰술개도 먹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력이 참 많이 좋고요. 힘 좋고 이거 한 마리 먹으면 1년 건강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 늘 기쁨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실 바다에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고로 돌아가신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지점이 다른 데보다 고기는 좀 많이 들어요, 여기가. 그래도 아버지 덕에 더욱 단단히 살아왔습니다.
예, 아버지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 여기 오면은 아버지 생각나고 함께 예, 오늘 저 숭어 좀 많이 들고 그랬어요. 바다 생활 4년. 평생 바다의 표정을 보고 살아온 아버지를 따라 그는 묵묵히 바다를 일구고 삶을 일궈왔습니다. 처음엔 바다 나가는 일이라 고된 일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우며 일머리를 익혀왔는데요. 아이 정말. 그런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깜빡이를 켜놔야지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예. 깜빡이를 안 해놨어. 아하. 누가요? 같이 그물 놓던 형님인데 바로 그물과 그물이 뒤엉킨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원래 바닷일이라는 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다시 놔야 돼요. 그럼 짜증 같은 거 안 났어요 이럴 때? 짜증 나네요. 바다를 일구며 살다 보니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 그런데 그때 불 밝힌 배 한 척이 모습을 보입니다. 묶어줘! 장구야! 바로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지기들이 종국 씨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거친 바닷바람도 서로 막아주고 보듬어주며 바다살이를 이어왔습니다. 숭어 잡다가 이제 만난 형님들이. 늘 도움을 많이 주시나 봐요. 예, 제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고기가 많이 나고 또 그런 것도 저한테 이제 많이 알려주고요. 정보 같은 것도 서슴없이.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감사하죠. 예. 이 돈독한 정이 그가 바다에서 얻은 값진 보물이겠지요. 형님. 뭐냐? 뭐냐? 밥 먹었다? 그렇게 바다에서의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소박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때만큼은 거친 바다 사나이가 아닌 승리와 하리 두 딸의 다정한 아빠가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딸 둘 우리 귀엽고 이쁘고 해서 제가 이 맛에 예, 삽니다. 하루 종일 피곤할 법도 하련만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그저 짠한 마음이 앞섭니다. 네, 들어오면은 얼굴 너무 피곤해 쪄져 있어서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종국 씨가 바다에서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건 함께 고생한 아내와 두 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인생에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는 가족입니다. 내일은 꼭 챙겨줄게. 혹시 미안하면서도 고마우시겠어요? 사모님한테 가족들에게도. 예, 그렇죠. 예. 네, 표현은 잘 못하시죠? 좀 서투네요. 고생 많은데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맛에 삽니다. 함께 하기에 더욱 소중한 그 시간이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오늘도 그는 거친 파도에 몸을 싣고 바다에 나섭니다. 어장에 다다르자 숭어가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놓고 녀석들을 걷어들이는데요. 숭어다! 숭어야! 나온다 숭어! 그물을 올리자 묵직한 숭어가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바로!
12월부터 3월까지 제철인 이 숭어 덕분에 그의 겨울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바닷물과 갯벌이 만나는 지역이라 올라오는 게 더욱 풍성하다는데요. 2kg 될까나 이놈? 2kg짜리. 아, 상어도 앞에가 뻘밭입니다. 뻘이 많아요. 갯벌. 숭어가 또 뭘 먹냐면 뻘을 먹어요. 아주 부드러운 뻘을 먹는데, 그래서 숭어는 어디에 많냐면 뻘 있는 곳에 숭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제는 서로 잘 맞으세요? 모르겠어요. 잘 맞은가? 잘 맞은가? 어떤 선배들 잘 저거 해주고 대우해주고 착실히 하고 그러면 되죠 뭐. 그렇게 잘 하세요? 예, 선배들한테도. 좋은 후배이자 동생이시겠네. 그렇죠. 흔히 고되고 힘들다는 이 바다에서의 삶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을 베푸는 재미에 이만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기대어 울고 웃고 서로 노하우를 나누고 배우며 거친 바다에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제 종국 씨도 천생 바다 사람이 다 됐답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많이 나아지셨나요? 예,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때는 그냥 뭣도 잘 모르고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 반나절 동안 바다에서 거둔 오늘의 수확량은 총 40kg. 그저 부지런히 거두는 게 바다 사람들의 몫이라지만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어획량이 영 신통치가 않은데요. 하지만 종국 씨는 해마다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를 것이니 오늘의 많고 적음에 연연치 않습니다. 그물이 좀 밀려서 사고가 좀 나고, 예, 그래서 좀 수확량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많이 잡을 겁니다. 비록 만선은 아니지만 고된 오늘을 살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이 바다에서의 삶이 더욱 즐거운 거겠지요. 그 일주일 동안 뭐 복권 사놓고 일주일 동안 뭐 행복하듯이 이것도 밤사이 굼을 깔아놓고 얼마나 잡혔을까. 복권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늘 그랬듯 종국 씨는 이 바다에서 희망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항상 만족하고 살고요. 이웃 어업인들과 항상 서로 도움 주고 받고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훌륭한 어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먼 바다 끝자락, 넓고 깊은 너른 바다에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끌어올리는 사람. 그가 바다에서 온몸으로 부대끼며 건져낸 것은 세상을 사는 지혜이자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다가 내어준 그 길에 바지런한 걸음을 더해 더욱 알찬 삶을 일궈나가길 기대합니다. 겨울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숭어, 마치 그 안에는 숭어처럼 강인한 삶을 사는 우리 어민들의 모습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힘들고 거칠다면서 꺼리는 바닷일이지만 수십 년 함께한 세월만큼 이제는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게 된 것 같은데요. 평생이 될 그 삶의 터전에서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계속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목포뿐 아니라 완도, 장흥, 그리고 고흥에 제주로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뱃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강진에서도 제주와의 뱃길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과거의 그 뱃길은 말을 운송하던 바닷길로 오래전부터 제주와의 깊은 인연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명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마량포구는 강진만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사계절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강진만. 그 풍성함에 기대어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는 사람들. 강진만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매생이하고 석화, 또 다른 어종들은 이제 거의 낙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바닷길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따라 시끌벅적 장이 서면 이내 작은 포구는 난장이 됩니다. 친구들이 남하러 가다 가면 제일 싫어요. 가기 싫은데 이 장난감 가져가니까는. 바다와 함께한 세월이 옛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질퍽한 삶의 이야기가 한 소끔 녹아있는 포구. 강진의 관문, 마량포구 갯길을 따라가 봅니다. 편안할 강, 나루진. 편안한 나루터 강진은 바다로 멀어진 섬들이 육지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강진의 대표적인 항인 마량은 청자를 실은 배가 개경으로 향하고 제주도의 말들이 처음 육지를 밟은 곳인데요. 하지만 세월 따라 마량향도 많이 변했습니다. 마량의 방파제들은 바다와 예술이 어우러져 관광 명소가 됐고 강진만의 둘레길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가 지금 영안까지 돼 있거든요. 바닷길로 해가지고 더보로 걸 수 있는 길이 돼 있는데 보통 거기까지 가는 1박 2일 코스로 전시가 아주 좋은 길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그 출발점 여기서 출발합니다. 바닷길을요. 사철 풍성한 갯꽃들로 바다의 곡간 같은 강진만. 동쪽의 장흥과 서쪽의 해남 사이 바다의 관문인 마량항은 완도까지 아우르는데요. 아직 겨울잠이 덜 깬 간재미부터 요즘 제철을 맞아 다금바리보다 찰진 육지를 자랑하는 겨울 숭어. 바다향이 솔솔 나는 겨울철 별미 매생이도 요즘 한창이고 어른 손바닥만한 자연산 전복이며 숙취 해소에 좋다는 물메기까지 철가리지 않고 넉넉한 강진만은 매서운 겨울철에도 갖가지 해산물을 내어줍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좀 여름이 덜 나왔어요. 그런데 미생이, 장어, 숭어, 해삼, 또 석화, 알꿀 석화, 또 간재미. 갖가지 수산물이 유혹해도 겨울 마량항의 주인공은 바로 계절진미 매생이와 낙지. 찰진 갯벌이 내어주는 강진만의 낙지는 몸 전체에 윤기가 흐르고 다리가 얇고 길어 씹을수록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겨울 강진만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침 8시 수협 위판장의 경매가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새벽 찬바람을 뚫고 조업에 나선 배들이 하나둘 항구로 찾아들면 밤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갖가지 해산물들이 빠르게 위판되고 전자계산기에 가격을 표시하는 호가 위판. 세월 따라 항구의 현재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매생이, 석화,
뭐 낙지 주 위주로 이제 자연산 고기는 꾸준히 나오고요. 이제 양이 좀 줄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후에는 이제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조금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 다음 날은 바로 이제 좀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 외에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연산 위주로. 위판장 바로 옆 판매장. 강진만의 청정 해산물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시식도 가능한데요. 주말이면 싱싱한 횟감을 찾아 인근 도시민들의 발걸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겨울 숭어 맛이 최고. 파로처럼 팔딱거리는 폭우를 뒤로하며 만나게 되는 마량 5일장. 매월 3일과 8일 장이 서는데요. 마량항에 철부선이 뜨던 시절만 해도 고금, 약산 등 인근 섬마을의 특산물이 모이는 제법 규모 있는 5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륙교가 생기면서 장을 찾는 발길들도 뜸해졌습니다. 가수를 잡았단 말이요. 낚았죠, 낚은 거요. 낚은 게 그래 진짜 맛있어. 바닥에서 낚은 거. 진짜 맛있어. 그래도 여전히 5일장을 찾는 발걸음들. 갯내음이 진동하는 풍성한 해산물과 강진만의 해풍을 맞고 자란 농산물에서 시골장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고 장날이라고 바리바리 싸운 아낙네들의 나물 소쿠리에서는 야무진 손맛까지 느껴집니다. 5, 6시 택시 타고 혼자 한 3만 원 쓰면 줘야지. 한때는 손님들보다 야바위꾼이 더 많았던 난장판. 한창 번창했던 시절 마량 5일장은 인근 섬 사람들의 구심점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는 옛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기, 약산, 뭐 이쪽은 완도 이쪽은 객선이 다니기 때문에 객선 다닐 때 오면 여기 오면은 사람이 뭐 참 복잡하니 끼어다닐 데도 없고 그러니 사람이 많으니까는 이 소매치기도 많고 그러지 사람이 없을 때는 소매치기 할 수가 없거든. 특히 섬 지역이 많다 보니 마량 5일장엔 유독 가축들 거래가 많습니다. 약산의 흑염소는 지금도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섬의 귀한 약초들을 먹고 자라 유명해진 약산 흑염소. 하지만 약산의 명물 흑염소도 지금은 외지 흑염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마량 5일장의 주인공은 매생이와 김. 강진만의 보물답게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구광포라고 9골 물이 못해서 내려온 데가 구광포입니다. 구광포. 그래서 주 목적적인 해산물은 첫째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또 요 매생이라고 아주 특수한 매생이가 여기 마량 자연산 매생이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마량 5일장을 뒤로하고 짠내나는 갯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어느새 서중마을에 닿습니다. 겨울철 짧은 햇볕에 한껏 몸을 드러낸 검은 김이 보석처럼 빛나는 곳. 여름이면 드넓은 갯벌에서 즐기는 어촌 체험도 인기 만점인데요. 그래도 가장 큰 자랑은 전통 방식 그대로 키우는 김입니다. 여기는 옛날 방식으로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4시간 노출, 4시간 잠기해가지고 아주 맛이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 바닥에가 짐질이라는 거 있어요. 그 바닥이 청정해야만 자라는 짐질이거든요. 그 위에서 김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김이 맛있습니다. 재래식 방법으로 지주식 김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조 방법까지 옛 방식을 고수할 예정인데요. 경험 많은 바다 사내들이 나섰습니다.
여름철 수확을 마치고 바짝 말린 수숫대를 이용해 덕장이라 불리는 김건조장을 만들 계획인데요. 70 넘은 어르신들이 그 열정에 한겨울 날씨조차 잊은 듯합니다. 복받은 노총객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좀 모르시고 온 것 같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전부 엮어서 건조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작업으로 김을 말리는 작업이야, 이것이. 건장, 예, 건장을 만들어. 마를 건자, 그 장소장인가? 건조장을 만들려고. 바다의 향을 한껏 머금은 김이 싱싱하게 건조될 날도 이제 멀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풍요롭던 바다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 따라 몸도 많이 노쇠해졌지만 그때 그 시절의 기억만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아따, 천황지간이죠. 그전에는 바다가 오염이 안 돼갖고 굴 같은 것도 채취하면은 바구로 하나씩 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분의 1도 안 나와요. 세월 따라 조금씩 변화를 꿈꾸는 서중마을. 갯길 따라 펜션촌이 형성되고 드넓은 바다에는 수중 낚시터도 마련됐습니다. 돔이며 장어가 드는 봄이면 강태공들로 북적이는데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강진만을 끼고 섬과 육지를 아울렀던 마량포구. 지금은 시골의 작은 포구지만 짠내 나는 갯길 따라 작지만 소중한 희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제주 뱃길이 열리고 무사람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면 아름다운 미항으로 거듭날 날도 곧 다가오겠죠. 고금대교의 개통으로 여객선 운항은 중단됐지만 마량포구는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와 연결되는 물류 항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또 다른 마량포구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거기다 역사 속으로 스며들었던 제주로의 뱃길이 다시 열리면 더 많은 이들이 찾게 될 텐데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감을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마량포구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독특한 생김새만큼이나 그 맛도 특별한 보고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바람이 차가워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그 맛이 절정에 오르는 보고는 요즘 우리 입안 가득 짜릿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고엔 조금은 위험한 맛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고를 다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보고예요? 검보고요. 검보. 검보, 흙? 예. 까만 복. 예, 예. 이게 뭐니 해도 복어는 이 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은 어떤 독을 갖고 있어요? 테트로톡신이라고 네. 이제 이 맹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부위마다 독이 있어가지고 네. 해체할 때 요리 이제 해체를 잘해야 돼요. 이 보고가 품고 있는 독인 테트로톡신은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 맹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보고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을 품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의 이 주인공 보고, 과연 어떤 생선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찬바람이 이는 계절, 온몸 가득 살을 채우고 맛의 행복을 선사해주는 생선이 있습니다. 진미 중에 진미로 꼽히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특별한 매력의 주인공 보고를 소개합니다.
적의 공격을 받거나 놀라면 몸을 부풀리는 특성 때문에 기포어, 또 성을 잘 낸다 해서 진어라고도 불리는 보거는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참복가우류는 총 33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빨이 새 부리 모양처럼 생겼고요. 또 내부적으로 골격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어, 청어라든지 이런 어종보다도 상당히 진화된 물고기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또 배 지느러미가 없는 점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몸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보거는 10여 종 안팎으로 그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인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복은 밀복. 보거류 중에서도 맛이 좋아 고급 요리 재료에 속하는 자주복. 또 자주복과 비슷한 생김의 참복은 서로 다른 뒷지느러미의 색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무늬가 까치를 닮았다는 까치복, 크면서 반무늬가 검게 변하는 검복,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진 황복, 그리고 보거류 중에 가장 작은 몸집 때문에 졸복이라고도 불리는 복섬. 또 하얀색 구름 무늬가 있는 흰 전복은 복섬과 비슷한 무늬를 갖고 있어 혼동하기 쉬운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오른쪽이 흰 전복, 이쪽이 흰 전복이고요. 흰 전복. 그다음에 이쪽이 복섬입니다. 예,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 흰 전복 같은 경우는 점이 그 굵은 반점이 많이 산재 있는 거고, 이 복섬은 이 작은 반점이 이렇게 산재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섬 같은 경우는 사 내지 유월경에 이 해안가에 자갈밭에서 산란을 하고 그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흔히 졸복이라 불리는 복섬은 다른 복에 비해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대부분의 복이 그렇듯 숙취 해소에도 좋아 졸복탕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복도 맹독을 품고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늦가을에서 2월까지 주문진항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보거로 분주합니다. 보통 보거잡이 배들은 한 번 나가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조업을 하는데요.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보거의 습성 덕분에 제주도 쪽에서 많이 조업을 했지만 최근엔 울릉도와 독도 근방에서 많이 잡혀 제주도 어선은 물론 강원도 어선들 역시 멀리까지 나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의 작은 섬 보길도. 이곳에선 보통의 보거잡이와는 달리 그물로 잡아올린 보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거는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단 준악을 이용해 잡는데요. 보길도 등 남해안에선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보거가 걸려 올라오는 거죠. 찬바람을 뚫고 그물을 들어 올리자 간재미, 장어, 우럭, 숭어, 그리고 그 속에 전박이 무늬가 가득한 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날에는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그 염산 같은 그런 하면서 김발 하면서 그 보가 피가 말린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잡혔죠. 예년에 비해 어획량이 적어 최근엔 더 고가의 어종이 된 보거. 이제 맛을 입으려 못하고 회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 씹으면 담백한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나고 이따 집에 가서 한점 잡숴보면 알 거예요, 맛을. 비싸고 귀한 만큼 최고의 횟감으로 꼽히는 보거. 하지만 그 맛 뒤엔 위험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보거에는 독이 좀 있지 않나요? 독이 많죠. 독이 없는 복은 드물어요. 많이 있는 편이에요.
봄철에 꽃이 필 때 그때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알기로는 봄에 보고 햄프 다니는데 나부가 똥을 싸면은 그 보고 묵으면 다 사람은 죽은다 했어요. 보면 복을 잘 안 먹죠 이제. 꽃피는 봄, 산란기를 맞아 더 강해지는 복어의 독은 열에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 강한 독인데요. 덕분에 물로 여러 번 씻어내다 보니 복어 한 마리에 물이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얇게 못 해갖고 이거는 비린내도 안 나고. 그럼 드셔봐요. 이건 고기하고 틀려요. 고기하고. 근데 보니까 미나리하고 같이 드시네요. 된장하고. 예부터 해독작용이 있는 미나리는 복어 요리와 찰떡궁합이었는데요. 쫄깃한 복어회에 아삭한 미나리가 더해지니 그 식감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한상이겠죠? 복어는 자연산뿐 아니라 양식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산도에선 복어의 왕자라 불리는 참복과 바다에서 자라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이동하는 황복을 키우는 양식 어장이 있습니다. 이 복어가 이거는 이제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물어뜯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물어뜯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적게 준다든지 또는 이빨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무디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거기다 이빨이 잘 발달된 복어는 딱딱한 조개나 불가사리 등을 먹고 자라는데요. 바로 이 먹이에 복어 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복어가 원래부터 독을 가진 물고기가 아니라 독성이 있는 먹이를 먹음으로써 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때문에 사료만으로 키운 양식 복어는 대부분 독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 자주복인데요. 이게 지금 양식장에 들어온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한 1kg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출하되는 사이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다른 고기하고는 달리 이게 몸매가 뚱뚱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이빨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빨아들이는 그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개 같은 걸 이렇게 까줄 때는 너무 잘 먹습니다. 사람처럼 깨물어 먹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조금은 낯선데요. 봉합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 그 위턱 아래턱에서 양쪽으로 두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조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 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 손도 잘못하면 많이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물 작업할 때 구멍을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빼축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복쟁이 입값 따먹듯 한다는 말처럼 이빨이 잘 발달해 낚싯줄을 끊고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가 바로 복어인 거죠. 황복은 복어 중에서도 맛이 좋아 고가에 속하는 어종인데요. 여기 지금 복어가 이제 여기 황복이고요.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배밑이 하얀 백색이고 옆에 노란 줄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복은 임진강 유역에 의해서 체포되지만 옛날에 이제 전역에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임진강 강화 부근 또는 또 금강 하구 만경강까지는 이제 잡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산란을 위해 맑은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만날 수 있겠죠. 적을 만나면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을 풍선처럼 부풀리는 복어. 그 뚱뚱한 모습 덕분에 하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복어는 다른 생선보다 이 지느러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복어를 배를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배도 많이 부풀리고 희한한 생선입니다. 독특한 생김새만큼이나 특이한 것이 바로 몸 안의 독인데요.
테트로도톡신이라 불리는 보고의 독은 청산가루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맹독으로 색도 향도 없어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한 독입니다. 자, 복을 깨끗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자, 복은 가장 독이 많은 부위가 이 난소, 알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소,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깨끗한 일이는 먹었을 때 숙취에서도 좋고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난소가 알이 조그만 것은 이 핏줄이 없어가지고 정소와 같이 비슷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독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제거해야 하는 보고 요리는 전문가의 손질이 필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눈 부위는 독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 부위, 쓸개라든가 이런 내장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면은 이제 사망률이 높은 그런 못 드시는 부위고요. 그리고 이 복을 손질했는데 이 머리 부분, 그리고 갈비뼈 부분, 그리고 껍질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 그리고 이 날개 부분, 이 부분은 다 드시는 부분입니다. 소량의 독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고 한 마리를 요리하려면 절반 이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맹독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보고를 찾는 이유는 바로 그 맛에 있습니다. 세계 4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보고회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담백하고 술독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탕으로 끓이면 해장국으로 최고입니다. 또 지방 함량은 적고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은 풍부해 아삭한 튀김으로도 부담이 없겠죠? 특히 콜라겐 함량이 많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보고는 껍질 역시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지느러미는 불에 구워 정종에 띄어 먹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히레사케입니다. 또 초밥은 불에 살짝 데우면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보고 요리의 계절이 왔습니다. 보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생선회를 먼저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이 보고 생선회는요, 이 유자 소스에다가 살짝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은 제대로 된 보고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유자하고 이 생선회하고 보고 생선회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의학적으로 보고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있고 특히 허혈을 내려서 눈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해서 결명이라는 그런 이명이 있기도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보고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 B1과 B2가 함유되어 있어서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들한테 아주 유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시인 소동파는 보고 요리를 두고 죽음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맛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이 겨울을 놓쳐선 안 되겠죠. 보고는 저칼로리 고단백에 비타민까지 품고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요. 특히나 알코올을 해독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애주가들에게도 사랑받는 생선인데요. 강한 독을 품고는 있지만 특별한 매력을 간직한 보고로 든든하게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주는 풍성함으로 가득 찬 어영차 바다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